안녕하세요. 홍기훈입니다. 관상어 코이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같이 부화한 코이 중에 작은 어항에 넣고 기른 코이는 다 자랐을 때 5에서 8cm까지 자라고, 연못에 넣고 기른 코이는 15에서 25cm까지 자라고, 강물에 풀어놓은 코이는 90에서 1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자, 우리 자녀는 지금 어느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어느 곳을 바라보고 어느 곳에서 성장하는지, 그리고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가 바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관은 직업에 대한 생각이나 보는 눈, 그런 걸 말하는데 한 5가지 정도의 직업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계수단형이죠.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성공수단형입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출세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 자기개발형. 자기마다, 누구마다 다 소질이 있는데 그걸 개발하려는 장인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네 번째, 소명형입니다. 직업을 신에게 위임받은 것으로 생각해서 헌신적인 사람들이죠. 마지막 5번째, 물질 추구형입니다. 참 많은 유형이죠. 직업의 대가로 돈을 벌고 이것으로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직업 탐색을 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직업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추천하는 활동들은 직업을 탐색하는 직업카드 분류법입니다. 자, 직업카드가 있는데요. 정보를 간단히 읽은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좋아하는 직업, 모르는 직업, 싫어하는 직업으로 구분해 봅니다. 그리고 모르는 직업에 분류된 카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좋아하는 직업, 싫어하는 직업으로 포함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된 좋아한다고 분류한 직업들 중에 정말로 좋아하는 직업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적성에 맞는 직업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찾는 그런 방법이죠. 최근에 교육부에서 선호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직업 선호도 조사를 보니까 1등이 교사였습니다. 2등은 무엇이었을까요? 추측되시죠? 공무원이었습니다. 3위부터 경찰관, 간호사, 회사원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부모들한테도 선호를 조사했는데요. 1위는 공무원이었습니다. 2위는 교사였고요. 비슷하죠? 3위부터는 의사, 간호사, 경찰관, 판검사 이런 직업들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업 탐색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한테 교사나 공무원 더하기 3개, 그래서 5개를 넘지 않은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이 이름뿐만 아니고 설명할 수 있는 직업의 개수가 안타깝게도 30개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카드에는 150개 직업이 실려 있었는데 우리 자녀가 30개의 직업 중에 만약에 자기 자신의 희망 직업을 찾았다면 150개를 가지고 찾았을 때하고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30개밖에 모르는 우리 자녀가 교사, 공무원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적성이 아니라 남 따라가는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한 200개 정도 상세한 직업 정보가 담겨있는 한국 직업 전망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고서 만약에 선택했다면 직업의 선택의 폭이 이렇게 넓어졌을 겁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생이라면 최소한 50개 정도의 직업을, 중학생 이상이라면 70개에서 150개 정도의 주요 직업을 한 번쯤 탐색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국내 희망 직업 중에 만약에 비슷한 내용으로 확장이 가능한 해외 직업이 있나요? 그걸 찾아본다면 그것도 역시 직업 탐색의 범위를 넓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의 꿈과 진로 목표가 간호사라면 해외로 확장된 직업에는 뭐가 있을까요? 병원 코디네이터, 식단 관리사, 언어치료사 이런 직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사회복지사에 관심 있나요? 라이프 코치, 커리어 코치, 장래 지도사, 부끄러움 컨설턴트 이런 직업까지 넓혀볼 수 있습니다. 자, 직업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서 마음속에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이걸 말하는데, 자, 직업인이 되기 전에 직업상을 우리는 직업 선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업인이 된 다음에 직업상을 직업 만족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직업 선호도를 요즘 찾아보고 대학생, 성인들의 선호도하고 비교해보면 놀랍게 그 희망 직업군이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안정적이고, 그렇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한다는 것인데, 아마도 사회 분위기나 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자, 선호도 자료는 직업인이 되기 이전에 상상하고 기대했던 그런 직업상을 말하는데,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은 해당 직업의 꿈을 이룬 다음에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뭔지 그것까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호도와 만족도 두 가지를 다 살펴야 균형 잡힌 직업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직업인의 만족도를 한번 볼까요? 선호도에서 그렇게 인기 있었던 직업들, 이런 거죠. 교사, 의사, 판사, 대기업 회사원, 공무원, 이런 직업들이 만족도에서는 10위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오히려 사진작가나 글을 쓰는 작가, 정말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일을 선택했었던 사람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자녀하고 함께 매년 발표되는 직업 선호도 그리고 직업 만족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찾아보는 것이 우리 자녀한테 정말 도움되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자녀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슈들을 한번 꺼내볼까요? 그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 때문에 미래에 어떤 직업이 주목받을지 아이들하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 이게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 분야, 우리 지구온난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기상이변, 자연재해, 에너지 고갈, 쓰레기 문제. 만약에 이 이슈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환경운동가나 기후변화연구원, 에너지개발연구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자연재난 구호 전문가, 이런 직업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문화라면 어떤 문화가 요즘 유행하고 있나요? 개인주의, 소비문화, 즐기는 문화. 이 이슈로 얘기한다면 아마도 여행 컨설팅,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자, 문화 콘텐츠 개발자, 이런 직업에 우리 자녀들이 주목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죠.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서 노인 생활 편의를 도와주는 로봇이라든지 최첨단 건강관리 의류 같은 것, 그리고 여가 시간이 증대되니까 따라오는 직업들이 있죠. 여가 컨설팅, 자녀 위탁 놀이 여행업체, 또 전자생활화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경찰 시스템, 온라인에서 쓰는 공통화폐, 이런 관련 직업들이 점점 등장할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등장하고 있는 융합 직업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글로벌 직업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신문이나 방송 보면 그걸 가지고 밥상머리에서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아이들의 직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더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드넓은 직업의 세계에서 우리 자녀들이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가 좋아하고 강점이 있는 영역에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더 넓은 세계로 나가는 직업 탐색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